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었을까요? 아마 당연히 구워 먹었겠지 생각하실 텐데요. 글쎄요,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것과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돼지고기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볼게요. 자, 조선시대의 그 놀라운 식문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한국인 하면 돼지고기. 돼지고기 하면 뭐죠? 그렇죠. 바로 지글지글 굽는 삼겹살. 이게 거의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시간을 저 먼 조선시대로 한번 싹 돌려보면요. 이 돼지고기 식탁의 풍경이 지금하고는 정말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돼지고기 활용법은 단순히 굽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훨씬 더 뭐랄까 다채롭고 아주 깊이가 있었어요. 자, 그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하나도 버리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돼지 한 마리를 그냥 통째로 아주 알뜰하게 다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먹는 살코기? 이건 뭐 기본이고요. 간, 콩팥, 위, 심장 같은 내장들, 그리고 머릿고기에 족발은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지방이랑 방광까지 썼다고 합니다. 와, 말 그대로 버릴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한 제로 웨이스트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은 내장만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아니죠. 옛날 조리법 기록들을 쫙 살펴보면요. 역시나 가장 많이 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부위는 바로 살코기였습니다.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부위들을 대체 어떻게 요리했을까요? 굽기만 한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보실 조선시대의 조리법은요. 아마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확 빗나갈 겁니다. 자,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조선시대 돼지고기 조리법을 분석해 보니까 무려 69%, 거의 70%가 물이나 증기를 이용하는 습열 조리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구이는요, 당시에는 주류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의외죠. 아니, 그럼 그 70%에 가까운 습열 조리법이라는 게 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 국, 전골처럼 푹 끓이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고요. 그 밖에도 찌고, 삶고, 조리고, 전부 물이 난 증기를 쓰는 요리들이죠. 이런 방식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탕, 그러니까 끓이는 요리는요, 옛날 책에서 조리법만 무려 24가지가 발견될 정도로 인기가 정말 대단했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도 찌개나 탕 종류 정말 좋아하잖아요. 어쩌면 이런 우리 식문화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게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그냥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약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요. 돼지고기는 맛이 달고 약간 짜며 성질은 차갑다고 봤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돼지고기가 약이 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사람들은 맛이랑 약효를 하나로 연결해서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단맛은 기운을 나게 하고 짠맛은 몸에 활력을 주고 또 그 차가운 성질은 몸을 촉촉하게 하면서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믿었던 거죠. 신기하죠? 맛이 곧 약의 효능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돼지고기만 덜렁 먹는다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약재나 특별한 식재료와 함께 조리해야만 비로소 그 약효가 제대로 발휘된다고 본 거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식료차뇨라는 옛날 책을 보면 돼지고기 요리에 대한 의학 점수가 매겨져 있어요. 근데 그 점수 폭이 상상 초월입니다. 마이너스 400점에서 플러스 700점까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랑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고의 약이 될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옛 조상들의 지혜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를 보니까요. 이 조선시대의 조리법을 우리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잘 바꾸기만 하면 오늘날에도 충분히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때는 음식이 곧 약이었던 시대에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음식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